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정원입니다. 지금 한참 졸릴 시간인데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종합계획을 준비하면서 실은 가장 비중을 뒀던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동인이 뭐냐. 지금 찰스 슈왑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기술을 얘기했어요. 지금 저희가 제시한 지능정보 기술 외에도 3D 프린터, 로봇, 자율차 이렇게 많은 기술. 그래서 결국은 산업과 산업이 융합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이제 이런 개념을 했는데 저희는 이거를 좀 더 깊숙이 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결국 초지능과 초연결 기술의 결합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원동이다. 초지능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연결이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ICBM이라고 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이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모바일, 이제 5G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기술이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 그리고 분석, 전달하면서 인공지능의 추론 기술을 빌려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모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아침부터 와 계신 분들이 좀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지능정보사회인데 인공지능이라는 말보다 지금 현재 지금 방금 윤 교수님 발표도 그렇지만 데이터란 단어가 지금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데이터다. 이제 이런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전에 12가지 정책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그래서 첫 번째 과제가 기억하시겠지만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메시지만 해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 기술 구현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IoT, 또 스마트 디바이스가 확산되면서 사람과 사물에 대한 데이터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 보시면은 IDC 자료인데요. 전 세계 디지털 규모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배 정도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IBM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생성된 데이터가 전 세계 데이터량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증가 폭이 최근 들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서로 이제 융합하고 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 데이터가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게 KT에서 한 거죠. 검역 정보하고 통신사 로밍 데이터를 결합을 해보니 해외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심야 시간에 통화 데이터하고 또 택시 승하차 데이터를 합쳐보니까 심야 버스의 노선을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도 같다. 저는 이건 같은 표현인데 저는 오히려 혈액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입니다. 지금 금융이나 의료, 법률, 마케팅에서 지금 다양하게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는 여러분 다 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IBM의 왓슨이 지금 이제 인간보다도 오히려 나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BM 역시 IBM 왓슨 기반의 AI 변호사 로스가 현재 고용이 돼서 파산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을 좀 역시 자세히 봐야 될 기업인데, 뭐 여러분들이 뭐 2억 명의 쇼핑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고 있다, 이런 건 다 아실 거고요. 이제는 뭐 그 소비자가 주문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예측을 해갖고 그 사람이 주문할 것 같은 물건을 그 근처까지 배달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주문을 하면은 당일 배송이나 즉시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기 전에 이제 세계 각국의 데이터 활용 그 현황인데요. 미국은 데이터 브로커 제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2015년 이후에 약 7개의 빅데이터 거래소 시장을 개설하고 있고요. 영국은 마이 데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그 공공 포털을 통해서 LOD 방식의 공공 데이터를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그 디지털화를 빨리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긴 많습니다. 뭐 데이터가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산 및 개방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면은 왼쪽 그림 보시면은 우리 1인당 모바일 트래픽이 월 963메가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의 약 10배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뭐 시스코조차도 우리가 데이터 생산 강국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최근 기준이죠. 16년 10월 기준으로 약 2.1만 건, 2만 1천 건 정도 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OECD 공공 데이터 개방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제 데이터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활용률 밑에 보시면은 세계 평균이 29%인데 우리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대체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업체들의 얘기입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정보 수집, 활용, 처리에 있어서 사전 동의 방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개인이 동의를 해줘야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꽤 큰 기업체에서 몇 번의 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인이 뭐냐면은 개방된 데이터가 포맷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가 읽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래 한글이나 PDF 파일이 그냥 개방이 되는 거죠. 근데 실은 기계는 아래 한글하고 PDF 파일을 직접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무료로 이렇게 공개된 공공 데이터가 뭐 신뢰도가 낮다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좀 미흡하다거나 해서 좀 전체적으로 데이터 품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지금 우리가 데이터 활용을 잘 못하는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LOD라든가 RDF 파일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가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뭐 CSV 파일로 많이 전환을 해서 지금 기계가 읽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그 오픈 API를 확대해서 항상 그 최신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돈이 돼야 돼요. 이제 사업이 되려면.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검토해 본 결론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 많이 드렸는데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딥러닝 같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더 개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 학습이 가능한 포맷으로 전환해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특허, 언어, 이게 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정부가 그 기계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의 데이터셋으로 구축해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그 각종 IoT 기기에서 생산되는 센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개방 체계를 마련을 할 겁니다. 이게 내년부터 부산시하고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시티 사업에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사가 이제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활용하기 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는 뭐 데이터 분석 기업을 매칭해주고 또 데이터 가치 평가 기준도 마련해주고 또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현황을 알려주는 데이터 맵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의 촉진입니다. 그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데이터 유통 활용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와 전혀 무관한 일반 정보, 또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비식별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개인정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차별화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 정보입니다. 일반 정보는 뭐 공공정보나 뭐 상권 정보 이제 이런 건데, 교통정보 이런 건데, 일반 정보의 경우에는 하여튼 그 데이터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거래되는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큰 그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데이터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스토어를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이후 이제 결제 기능까지 갖춰서 데이터 거래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뭐 민간도 마찬가지로 그 민간 데이터 시장에서도 그 플랫폼 적용을, 그러니까 개방형의 그 플랫폼 적용을 확산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식별 정보입니다. 그 현재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금년도 6월 달에 만들었는데요. 현재 전문기관 6군데, 7군데를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비식별화를 공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할 거는 그 데이터 보유 기업들이 데이터 결합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프리존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좀 새로운 개념인데 현재는 이게 연구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 심평원, 건보 등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공공 데이터 중에서 수요가 높은 의료, 통계 등의 데이터를 어떤 제3의 그 제한된 장소에서 접근해서 그걸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결과를 갖고 나오고 또 그 비식별화가 된 거는 그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된 상태로만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시험하고 있는데 이걸 좀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그 마이데이터, 아까 영국에서 한다는 제도인데요.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게 제 정보죠. 제 정보를 해당 개인이 동의를 하면은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업이 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이거 보면은 영국의 그 고컴페어닷컴이라는 데서 이제 그 사례인데요.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서 최적의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데 이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현재 영국, 프랑스, 핀란드 정도에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데이터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 두 번째 게 이제 그 데이터 랩인데요.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데이터 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포털과 협력해서 그 지능정보 서비스 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4대 서비스, 4대 데이터, 그러니까 검색, 그다음에 위치, 구매, SNS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일반에게 테스트 자료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반에서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앱도 만들고 이제 비즈니스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랩 제도를 좀 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금융거래 패턴 분석을 통한 부당거래 및 탈세 탐지, 또 기후 분석을 통한 농산물 수급 조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실무 인력 교육을 확대하고 또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재직자 대상으로 빅데이터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주요 대학원에 ITRC 연구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신뢰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지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당장 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뿐 아니라 데이터 자체의 무결성,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차세대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고 또 기술 분야, 그 금융의 분야 확장성 같은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그 시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 블록체인 기술 조기 활성화 및 시장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 규제는 대표적으로 뭐 디지털 통화 관리 체계 도입, 그다음에 뭐 핀테크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은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되고 누구나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고 거래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기반 사회. 그리고 이제 자연 자원 빈국에서 데이터 자원 부국으로의 도약. 이제 이런 게 저희가 그 데이터 정책을 하면서 지금 목표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한 정책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